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환율 전광판을 확인하셨나요? 1달러당 1,500원. 외환 위기 당시나 금융 위기 때나 보던 그 숫자가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지갑 속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견고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400원대 초반에서 설마 더 오르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해외 직구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식탁 물가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수입 커피 한 잔, 밀가루 한 포대의 가격이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강제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마치 불난 집에서 짐을 싸듯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고 그들이 던진 매물은 고스란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정부와 언론에서는 연일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고금리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전 세계의 돈이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들리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탓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느라 달러를 시중에 씨를 말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듣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 세계 경제가 이 모양이니 우리 환율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납득하게 됩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쏠림 현상일 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대외적인 환경 때문이라면 왜 유독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엔화도, 유럽의 유로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지만 원화의 낙폭은 유독 눈에 띄게 깊습니다. 단순히 미국 금리가 높아서, 중동이 불안해서 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정부가 말하는 서학개미 탓은 어쩌면 진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프레임은 아닐까요? 국민이 내 돈 지키려고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이 환율 폭등의 주범이라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뉴스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말고는 정말 믿을 구석이 없는 건지, 그리고 정부가 장담하는 외환 보유고는 정말 위기 상황에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성적표입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나라 경제 정말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흔한 뉴스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공식적인 원인들이 왜 반쪽짜리 대답에 불과한지, 그리고 지금 이 환율 폭등의 진짜 배후에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히 공포에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할지 그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원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입을 모아 말하는 그 이유, 바로 미국의 고금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국 금리가 높아서 우리 환율이 오른다 하는 설명은 너무나 무책임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숫자는 바로 2.0%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0%포인트라는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진 채 벌써 1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요? 경제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돈은 이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은행에 맡기면 3.5% 이자를 주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5.5%를 줍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오르는 시기엔 앉아서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두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에 돈을 놔둘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대 자본들이 한국 시장을 손절하고 달러로 갈아타고 있는 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경제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금리를 미국만큼 올리면 되잖아. 왜 바보같이 2%나 차이 나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국은행이 이 상황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못 올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1,900조 원의 가계부채가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단 0.5%포인트만 더 올려도 영끌에서 집을 사고 버티던 수백만 가구의 한 달 이자 부담이 수십만 원씩 폭증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자를 내니라 서비가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이 줄파산하며 결국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 터져나가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정책 결정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죽고 가만히 있자니 환율이 미쳐 날뛰며 물가를 때려부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죠. 이 대목에서 정부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과거에도 금리 역전 시기가 있었지만 자본 유출은 크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낙관론입니다. 과거의 금리 역전은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소나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격차가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학습을 끝냈습니다. 아, 한국은 이제 금리를 올릴 힘이 없구나. 원화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시장에 퍼지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변합니다. 단순히 이자 2%를 더 받으려는 움직임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용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금리도 못 올리고 부채는 감당이 안 되고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위태로운 나라로 보이지 않을까요? 결국 정부가 말하는 미국 고금리 탓이라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원인은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도, 그렇다고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도 없는 우리 경제의 체력 저하에 있습니다. 정책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린 채 미국의 입만 바라보며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도하는 천수답 경제. 이것이 바로 환율 1,500원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경고장입니다. 환율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두 번째 단골 소재는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도망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견 타당합니다.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하면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처럼 통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정말 중동 전쟁 때문이라면 왜 유독 우리나라 원화만 이렇게 기록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걸까요? 전쟁의 위협은 전 세계 공통의 악재입니다. 일본도 유럽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똑같이 중동에서 기름을 사오고 똑같이 글로벌 물류 대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원화의 낙폭은 유독 눈에 띄게 깊습니까?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어로 뭉뚱그리기에는 우리 원화의 낙폭이 너무나 비정상입니다. 이제는 불편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 풀린 돈의 양, 즉 유동성이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환율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내막을 파헤치려면 우리 돈의 줄기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의 행보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시장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흐름이 읽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중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 즉 M2 잔액을 보십시오. 금리 인상기라면 당연히 줄어들거나 정체되어야 할 이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부실이나 부동산 PF 위기가 터질 때마다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과정에서 원화의 양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불어났습니다. 달러는 미국이 회수해서 귀해지는데 우리 원화는 오히려 흔해지고 있으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시장의 섭이입니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는 억울하자고 반박합니다. 본인들은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지 않았고 최근의 환율 폭등은 순전히 대외적인 환경 탓이라고 강변하죠.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싸늘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단기 자금을 지원하고 회수하는 RP 매매 수치나 공개시장 운영의 내역을 분석하며 사실상 통제력을 잃은 유동성이 시장을 떠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사서 환율이 오른다고 남탓을 할 때 정작 우리 원화의 희소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었던 주범은 바로 통화폴리시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의 엇박자 행보였습니다. 결국 지금의 환율 1,500원 시대는 중동의 총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원화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이 긴축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부실을 가리기 위해 유동성이라는 마약성 치료제를 계속 주입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원화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유독 우리나라 환율만 폭주하고 있는 숨겨진 본질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곳은 한국은행이지만 그 뒤에서 더 큰 판을 벌이고 있는 주체는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하에 쏟아부은 막대한 재정 지출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내부 요인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재정 확대 사례를 목격해왔습니다. 연초부터 발표된 20조 원 규모의 환국형 국부펀드 조성 계획부터 시작해서 민생 토론회를 통해 약속된 각종 지역 개발 공약들과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겨냥한 대규모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경제 활력 제고라고 부르지만 외환 시장 관점에서는 시장에 끊임없이 원화를 공급해 가치를 희석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정적인 탄은 바로 오늘 발표된 26.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안입니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추경에는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60만 원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26.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율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정부가 추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랏빚은 늘어나고 원화는 흔해지는데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를 들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추경 발표 직후 외환시장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세력이 급증하며 환율 상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조 원의 돈을 뿌리며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으로 생색을 내는 사이 우리가 체감하는 환율 1,500원 시대의 고통은 더욱 길어지게 된 셈입니다. 서학개미들이 달러로 도망치는 것이 환율 폭등의 원인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원화를 흔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달러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이 비극의 진짜 전말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하나의 상수가 되어버린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언제 내려갈까가 아니라 이 고환율이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입니다. 당분간 환율이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환율의 치명적인 부작용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멈추지 않는 수입 물가 폭등과 그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 가스비, 밀가루 가격이 실시간으로 요동칩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제품 가격에 전가하고 결국 마트 바구니 물가부터 외식비까지 우리가 먹고 자고 쓰는 모든 비용이 강제로 인상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 가치가 삭감되는 꼴입니다. 고환율은 정부가 직접 걷어가지 않는 가장 무서운 세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증시의 고사 위기와 외국인 자금의 탈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종이배와 같습니다. 주가가 조금 올라도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 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메우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코스닥 3000 시대는커녕 우리 증시는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소외된 갈라파고스가 될 위험이 큽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고용시장의 한파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환율 덕을 볼 거라는 건 옛말입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너무 커져서 이익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에 써야 할 돈을 당장 비싸진 달러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 그 끝은 결국 채용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집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수록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은 식어가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귀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고환율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든 혈관을 압박하는 거대한 통증입니다. 정부는 26조 원의 추경으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돈이 풀려 환율이 더 자극받는다면 결국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환율 뉴노멀 시대에 맞춰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환율이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환율 1,500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하게 됐는지, 그리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들이 어떻게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환율이 예전처럼 1,100원, 1,200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고환율은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새로운 상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환율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자산의 국적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원화만 들고 있는 것은 마치 구멍난 배에 내 전 재산을 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적립식으로라도 달러 자산을 모으거나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을 통해 내 자산의 일부를 안전한 토화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 내 자산 가치가 함께 방어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환율 1,500원은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고 이는 곧 내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20에서 30% 깎였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나 수익성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녹아내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달콤한 정책에 속지 않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26조 원의 추경과 지원금이 당장 내 주머니를 채워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할 환율 폭등과 물가 상승의 비용은 지원금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 때마다 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나라가 내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가 경제적 해자를 쌓아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자산의 판도를 바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500원 환율 시대,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이 위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